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민주당 후보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백지훈입니다. 전남과 광주가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적인 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는 인구 320만 명 규모의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지방정부를 이끌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적임자는 누구인지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KBC 광주방송은 후보들의 공약과 자질을 비교 검증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KBC 뉴스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본 경선에 오른 5명의 후보가 함께했습니다. 후보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에 도전하는 이유와 각오를 모두 발언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음소거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신정훈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정훈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전남 광주 시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재명의 약속 우리 편 신정훈입니다. 이제 전남 광주는 더 이상 대한민국 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저 신정훈은 전남 광주를 아시아로 연결하는 신남방 경제 문화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축은 동남아와 인도, 글로벌 남반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내수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바꿔서 전남 광주가 미래 남방 항로의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광주, 무안, 여수 광양을 잇는 항만, 공항 그리고 철도를 하나로 연결해서 신남방 글로벌 물류산업의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인공지능, 모빌리티, 반도체 그리고 농생명, 문화, 관광산업이 결합된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는 전남 광주를 아시아의 청년이 모여드는 글로벌 플랫폼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교육과 창업 그리고 투자 생활이 가능한 국제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당면한 민생의 과제를 유능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농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문화예술인 그리고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전남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이지만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전남 광주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어서 주철현 후보 말씀해 주시죠. 발언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존경하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전남 광주에 희망찬 대도약을 준비하는 주철현 후보입니다. 전남과 광주는 나란히 통합하고 골고루 성장해야 합니다. 광주는 신산업과 교육, 의료, 문화, 금융 중심으로, 전남은 재생에너지와 전통기관산업, 농수산 거점으로 서로 상생하는 성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막중한 과제를 맡을 통합특별시 초대시장은 실력이 검증된 준비된 일꾼,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택한 주철현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수시장으로 일하면서 909억엔 빚을 모두 갚아서 부채 없는 도시를 만들었고, 여수 낭만 밤바다 브랜드로 1,300만이 방문하는 관광 대박을 이뤄냈습니다. 전남 동부권 유일한 재선 국회의원으로 탁월한 정치력,
지역 주민의 신뢰를 인정받았고 민주당 최고위원과 인권위원장으로 윤석열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도당위원장으로 전남의 전국 최고 득표율을 견인해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앞장섰습니다. 탁월한 종합행정 능력을 갖춘 이재명 대통령과 고략을 함께한 주철현이 이재명 정부와 굳게 손잡고 서울을 이기는 광주 전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을 참주인으로 모시는 진실하고 성실한 정치를 해온 뚝심 주철현이 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강기정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자랑스럽게 지니고 다닌 명함 하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명함입니다. 이제 이 명함은 전남광주특별시장 강기정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광주라는 민주주의와 전남이라는 기회의 땅이 하나 되어 이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저는 8년 전부터 500만 광역 경제권을 이루어서 더 큰 광주, 더 부강한 전남 광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통합은 모두가 노력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저 강기정 추진력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저는 이렇게 주장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행정에서도 정치에서도 강기정은 이 일을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국회에서는 기초노령연금법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용돈도 드리고 장기요양보험법도 만들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광주에서는 지하철, 복합쇼핑몰, 군공항, 통합돌봄, 묵은숙제 속도감 있게 해결했습니다. AI면 AI, 반도체, 모빌리티, 실증도시 정말 눈에 보이는 성과가 하나 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통합이 되면 많은 갈등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 갈등과 변화 앞에 우리는 어떤 리더십이 정말 필요한가를 묻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답할 것입니다. 추진력으로 검증받는 리더십,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우리 특별시민 여러분, 갈등은 듣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듣고 결정할 때 결정하는 것이 해결입니다. 주권자를 믿고 통합을 안수하는 길, 추진력의 강자, 제가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민영배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영배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서러웠습니다. 해방 이후 80년 동안 전남 광주는 경제적으로 약탈당했고 정치적으로는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의 귀한 쌀은 헐값에 넘어갔고 우리의 귀한 아들, 딸은 서울과 부산의 공장을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0년 5월에는 신군부의 총칼에 또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86년에는 전두환의 분할 통치 야욕으로 서로 갈라졌습니다. 그 뒤 우리는 예산과 사업과 인재와 기회를 놓고 서로 다투며 소모해 왔습니다. 이 서러운 역사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전남 광주가 하나 돼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지금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하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번 기회에 통합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력한 통합 의지와 지원 의사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통합의 새 틀을 짰으니 이제 그 안을 채울 사람도 새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통합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통합을 성장으로 연결해서 시민의 더 나은 삶을 꾸려낼 사람, 서울을 넘어서는 전남 광주를 이끌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꿈꾸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를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힘입니다. 서울에 위들리지 않는 힘, 광주와 전남이 함께 성장하는 힘, 시민이 자신의 삶을 바꿀 힘, 그리고 우리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우리에게는 굳센 의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위대한 특별시민 여러분의 역량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원을 전남 광주의 대도약으로 연결할 힘, 저 민영배에게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 길을 열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이재명, 전남 광주 민영배,
민영배는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영록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예비후보 김영록입니다. 지난 예비 경선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것은 그 덕분으로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를 선택하신 이유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대통합의 길을 연 첫 제안자이자 설계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통합이 단순한 행정적 통합을 넘어서 그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굴레처럼 있었던 낙후와 소외를 극복하고 대통합 대부흥을 도모할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권과 전남 서부 그리고 전남 동부권에 맞춰서 권역별 특별한 발전 전략을 세워서 획기적인 발전과 균형 발전 정책을 이루겠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반도체 팹 등 첨단 미래 산업을 배치를 하고 순천, 여수, 광양 3개의 거점 도시를 100만 특례 도시로 육성해서 명실상부한 특별시의 일분 한 축으로 특별시의 한 축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전남 서부권을 목포와 무안, 신안을 하나로 통합해서 인구 60만 서남권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례 도시를 목표로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인구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문화 수도를 지향하는 광주를 미래 첨단 산업과 K-팝 아레나 등 문화와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미래형 문화 산업 수도로 이렇게 육성하겠습니다. 서울시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전남 광주 특별시 저 김영록은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앙과 지방의 공직을 두루 경험하고 재선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로서 행정 경험을 살려서 통합특별시를 힘차게 이끌어 나갈 후보 바로 김영록입니다. 네, 5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주도권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축구 경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도권 토론 전반 한 번 있고 중간에 하프타임 있고 다시 후반 주도권 토론, 그러니까 2번의 주도권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후보가 본인 차례의 주도권을 갖고 주제 제한 없이 그리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토론이 이제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시간인 만큼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비방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할 때는 상대 후보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준비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주철원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시간은 총 5분입니다. 네, 먼저 민영배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전남 경제의 심장이자 전남 국세의 70% 이상을 납부해온 여수 석유화학과 광양의 철강 산업이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력 저하 또 산업 구조 전환에 이런 고비가 겹치면서 국가기관 산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전남 경제 전반과 동부권 시민들의 삶에까지 막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동부권의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이 제대로 살려나지 않으면 전남의 광주의 대도약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다. 공연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정상화는 단순한 정부나 지자체 지원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 동권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을 살릴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그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저도 여순광 동부권, 전남 동부권을 좀 몇 차례 다녀왔는데요. 갔을 때마다 제게 하는 말씀이 지금 주철원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거냐,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제 대책과 어떻게 조응할 수 있을지 좀 살펴봤습니다. 대개 흐름이나 방향이 질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비슷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석유화학 산업의 또 철강 산업의 전환입니다.
이 전환은 주로 재료나 소재 산업으로의 전환이고 철광은 이른바 이 수소환원 제철로의 전환,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환하고 나면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 공백을 전환 자체만 가지고는 부족할 텐데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저는 전남 동북권이 이 신산업 중심지로서 이를테면 아리백 기반의 반도체 산단 같은 거나 아리백 산단 자체를 전체적으로 꾸려서 유치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여수, 순천, 광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전남의 제조업을 이제 통합특별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남의 제조업 기반을 확실히 다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쪽 여수와 고흥 앞바다 쪽에서도 해상풍력 같은 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신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후보님, 예, 그 정도면 됐고요. 또 제가 시간 때문에 다음으로 김영로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특별시 논의에서 가장 시도민들의 관심이 크고 핵심적인 사안은 주청사 이치입니다. 행정권한, 예산, 인력 흐름을 결정하고 통합의 방향을 좌우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광주로의 쏠림과 또 소외를 없애기 위해서 주된 청사는 전남에 둬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전남 의대 문제인데 전남 시구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저는 전남 의대는 순천대 목구대 각 50명씩 배정해서 신입생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지역 거점병원과 연계해서 수련을 시키는, 이렇게 출발을 해서 양쪽에 대학병원을 각기 한 개씩 만드는 이런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후보님께서는 청사 이치와 관련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 맡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회피하고 계시고, 또 이게 의대 문제와 대학병원 문제와 관련돼서는 뭐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 이러면서 회피하고 계십니다. 저는 더 이상 후보님께서 회피하지 마시고 주청사는 전남인지 광주인지 의대와 대학병원은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좀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우리 유권자들, 시도민들의 선택 기준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주청사는 세 곳 다, 예를 들면은 맨 처음에 동구청사, 무안청사, 강주청사 세 곳 다 주청사인 것이고 대표 주소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정도 문제인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패키지 딜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대 문제는 양쪽에 의과대학을 두면서 그 의대는 통합해서 하나로 두되 대표 주소지만 놔두면 됩니다. 양쪽에 의과대학 수업을 할 수 있다. 양쪽 부속 병원에서 의대와 의과대학을 수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짧게 줘서 두 개를 물어보면서 답변 시간을 너무 짧게 주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시간이 좀 부족하시면 저희가 사회자의 역량으로 그래요. 한 두 개를 10초, 물어보면서 20초는 더 답변이 드리도록 짧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너무 네. 짧았습니다. 네, 다음은 강기정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5분입니다. 네, 민영배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철현 후보께서 철강산업과 여수 석유화학 위기를 말씀하시면서 철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수소환원 제철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수소환원 제철로 전환하죠? 그 수소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지금 정부에서 국가 고온가스 실증 프로젝트를 네, 짧게 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가 그래서 어디서 납니까? 아니 그 수소를 네. 만들어서 이제 그 수소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 수소를 어디서 만듭니까? 국내에서 만들죠. 아니, 그러니까 수소환원 제철로 전환하려면 네. 지금 광양제철은 뭐를 연료로 쓰고 있습니까? 제철 지금 관련. 석탄을 쓰고 석탄을 있습니다. 쓰는데 예. 수소로 환원하려면 수소 연료를 그 사용한다는 수소 겁니다. 연료를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수소 연료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수소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어디서 생산합니까? 제철소 주변에 생산해요. 어디서요? 제철 광양에서 어디서? 생산하는 거예요. 광양에서 뭘로 그 생산합니까? 지금 실증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광양에서 뭘로 해서 수소를 만듭니까? 즉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철강 산업 위기, 석유화학 위기를 말씀하시면서 정작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수소환원 제철로 전환해야 되는데 수소가 석탄을 안 쓰면 수소가 없습니다. 이 수소는 영광 원전에서 파이프를 묻어서 가져오거나
신재생 에너지를 돌려서 가져와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바람이나 햇빛은 오래 걸립니다. 지금부터 영광원전에서 수소를 가져오는 파이프라인을 묶거나 소형 원자로라고 하는 SMR을 빨리 설치하는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이고 지금 하나 그 대목은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민영배, 드려야 되는데 아니, 잠깐만. 수전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수전회로는요 아직 기술이 안 돼 있어서 수전회로는 그래서 그 기술을 실증하는 불가능하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수전회 사업. 실증 준비하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죠. 수전에는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발생하는 건 그렇습니다. 시간이 예. 매우 오래 걸립니다. 아니 LPG를 가지고 비용이 할 수도 많이 있고 듭니다. 물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민영배 후보께 내가 그 비서실장 얘기를 구속된 비서실장 말씀을 여쭸더니 10년 전 일을 왜 묻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잘못 물었나? 솔직히 그러셨어요. 개인의 일탈이다 그랬는데 그 비서실장이 최근까지 민영배 의원의 4급 보좌관이시고 광산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하셨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 개인의 문제가 일탈이 아무 아니지 문제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공무원 임명의 절차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다시 임용해서 썼습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공공업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그래서 벌금 4천, 추징금 3,800, 징역 3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아니 뇌물죄로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3년을 살고 추징금 3,800, 벌금 4천을 물고 온 사람을 4급 보좌관으로 써요? 그리고 사무국장으로 써요? 이거 개인의 일탈입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 질문을 왜 몰라요? 지금 법적인 절차에 아무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통합- 공무원 임용에 국회 공직 임용에 좋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 하신 질문이 아니, 잘못된 아니요. 거고요. 저는 지금 국회의원- 그런 잠깐만요.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지 그리고 않습니다. 잠깐만요. 시민들이 지금 이거 듣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안 듣고 싶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 25년 하면서 제가 8남매 막내인데요. 제 조카들도 많고 많습니다. 주변에. 우리 광주시 전남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권한이 커집니다. 일탈이 생길 수 있어요. 청렴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리더십의 덕목입니다. 당시 잠깐만요. MB 정권이 잠깐만요. 저를 뒷조사하고 탄압하던 시절입니다. 아니 이 그때서 지금 후보님의 비서실장이 엮어서 그렇게 한 건데 아니. 지금 이 논의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제가 저는 주도권이니까 잠깐만요. 아니 아무리 주도권이든 잠깐만요.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일방이 아니라 이 지금 구속이 MB 정권의 탄압으로 인한 구속이다. 억울하다. 지금 그런 것인가요? 아니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런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당시에 제가 MB 정권에 사찰을 당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니 그러면 3년을 살았던 비서실장 그리고 10년 전 일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제가 하세요. 넘어갔는데 3년 살지 않았고요. 자 3년 실형을 그 받은 내용이 당시에 비서실장 아니 그걸 어떻게 MB 탄압이라고 아니, 합니까? 지금 좀 미래를 얘기하시게요. 지금 제가 무슨 청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5분이 지났고요. 두 분이 이렇게 치열한 토론을 하는 덕분에 저희 그 유튜브 동시 접촉자 수가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민영배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김영록 지사님 지금은 후보시죠. 김영록 같이 후보입니다. 후보인데 예, 김영록 후보님 혹시 얼마 전에 새만금에 현대가 9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김의겸 청장이 그거 하고 나서 직원들에게 이 성과금을 이렇게 주면서 포스팅을 하셨더라고요. 7개월 임기 동안 일을 했는데 그 사이에 아주 큰 일을 해내고 가신 분이잖아요. 우리 전남 광주도 지금 기업 유치가 워낙 절실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김의겸 청장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현대라고 하는 그 투자를 이끌어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을 잘 활용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김의겸 청장은 현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관계자들 한 100번 만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김영록 후보님께서도 지사 시절에 이런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렇게 대통령 활용하고 또 현대 뭐 주요한 기업들 직접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시면서 활동했던 게 혹시 있으시면, 그리고 그 성과가 있으면 오늘 좀 여기서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해왔죠. 그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사실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예를 들면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우리 서남권에 오게 된 것이랄지, 또 오픈 AI하고 SK AI 데이터 센터가 전부터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계속 유치 활동을 미국까지 가서도 이렇게 해온 결과가 오픈 AI 데이터 센터가 우리 전남으로 오게 됐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공태양 연구 시설도 사실 전북으로 안 가고 우리 전남으로 오게 됐는데, 이 제가 부분도 지금 3년 전부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왜 인공태양이 전라남도로 갔느냐 해서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전라북도에 갖고 구조를 투자했는데요. 그 대통령께서도 우리 전라남도에 무한히 관심이 많아요. 저희들도 요청을 많이 했고, 특히 반도체 산업을 유치해 주십사는 그런 요청까지 건의를 강력히 했는데요. 우리 전남에 대해서도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미래의 멋진 투자 계획이 대통령님의 주관으로 발표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오픈 AI가 어디로 오느냐 이게 지금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지만, 아니, 그러면 강기정 전남에 있어서 시장께서는 유치해 당시에 왔던 실적은 남는 거죠. 오픈 AI 실제 실적. 그러면 그거 다 강기정 실적은 남는 시장께서는 거죠.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오픈 AI는 제가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아주 여러 차례 오픈 AI 쪽뿐만 아니라 MS 관련해서 쭉 제가 아주 여러 차례 사실은 보이지 않게 예를 써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현대를 김우겸 청장이 유치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성과를 거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기정 후보께서 시장 시절에 오픈 AI 이쪽에 오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다 알려준 바와 같이 땅값 때문에 잘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오픈 그걸 AI가 전남으로 오기로 됐지만은 그것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SK 최태원 회장도 만나서 무엇이든지 전남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저희가 설득 노력을 펼치기도 했고, 오픈 AI도 얼마 전에 계속해서 만나서 말을 끊지 마시고 답변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아니 충분히 똑같은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그렇게 제가 계속 끝낸 거예요. 해왔고, 현대 관계자들도 저희들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은 새만금으로 가는 그 로봇 산업도 우리 전남에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지금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왜 저쪽은 7개월 만에 이런 성과를 거뒀는데 7년 넘게 8년 가까이 해오셨는데 그런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여쭙는 거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지금 언론 보도를 보셨겠지만 오픈 AI가 어디로 입지할지 결정된 바가 있습니까? 아직 없는 거죠? 지금 전남에 입지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부분은 금명간 결정할 걸로 봅니다만은, 제가 요즘에는 이제 직무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 부분도 결국은 이제는 뭐 광주와 전남이 통합되기 때문에 어디로 입지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전남권에 입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다고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제가 들여다보니까 진짜 뭘 하셨지? 어떻게 김우겸 청장은 저렇게 현대를 금방 끌어오는데 그동안 김영득 지사님은 어떤 일을 하셨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좀 여쭤본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거를- 들고 나와서 준비를 해왔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이걸 하여튼. 내가 예를 들면은 아리백 기반 반도체 AI 미래산업 기반 됐습니다. 조성한 것을 재생에너지 기반 아리백 산단을 유치하겠다. 가장 먼저 주장한 것도 전라남도고, 전라남도가 그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아리백 산단도 우리 서남권 또 광주 전남으로 온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아까 인공태양 그런 부분도 네, 김영록 후보님. 준비를 그렇게 많이 어차피 해왔습니다. 이제 토론의 주도권이 김영록 후보님 차례니까 그 이야기를 본인의 시간을 활용해서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의 주도권은 김영록 후보님입니다. 그러면 먼저 아까 주철원 국회의원님께서 후보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그 의과대학 문제인데요.
의과대학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치권이 개입하면 절대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건 학사 운영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대학 자율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자꾸 정치권이 어디로 해라 어디로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합의를 할 수 없게 만든다. 이게 지금은 모든 것이 이제 99% 단계에 와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끝나가는 단계에 있는데 정치권은 개입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은 본원에 있다가 요즘에 하순 분원으로 옮겼지만은 의과대학이 주소가 어디 있는지 일반 우리 시민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주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쪽 100명의 정원을 받으면 양쪽 다 의과대학이 있는 것처럼 학사 운영을 50명씩 나누어서도 할 수 있고 학년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양 지역에 동부서부 만들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 문제를 자꾸 정치권이 그것을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민영배 의원님이 그 수소를 어디서 만드느냐에 대해 답변을 그 제철소 주변에서 만든다 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씀이고요. 영광 원전에서 만든 수소를 핑크 수소라고 부르고 재생에너지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수소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린 수소라고 부르는데 그런 수소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광양 제철에 보내서 수소하는 제철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7월 1일부터 통합특별시장이 당선이 되면은 곧바로 100일 TF, 5대 TF를 중심으로 100일 작전을 바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민생 비상경제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중동 사태, 경기 침체에 따른 현장 민생경제 이 대책을 바로 내놓고 필요하다면은 빠른 추경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또 20조 위원회 균형발전 특위를 두고 반도체 AI로 이 산업을 키우면서 이것을 어떻게 20조를 활용할 것인지 미래 청사진을 미리 100일 동안에 만들어 가겠다. 또 주청사도 아까 주철원 후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통합 출범도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주청사 문제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이 참여하는 수기 과정을 거치겠다. 또 7월 1일부터는 여러 가지 민원이랄지 복지 통합 시스템을 바로 가동해야 된다. 출생 기본소득 전남에는 주고 있고 청년 문화 복지 카드도 전남 청년들에게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광주 우리 여성들에게 그리고 광주 청년들에게 바로 주어질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주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교통체계도 이제 광주에서 교통카드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단일화해서 바로 특별시가 출범하면 7월 1일부터 할 것은 바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제가 민영배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준비가 돼 있으면 한번 말씀을 간단히 해보시죠. 예. 우선 그 20조를 어떻게 쓸 것인가 말씀하시네요. 아니 전체적으로 균형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 말씀을 하셔보세요. 저는 크게 5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선은 성장을 하는 데다 집중하겠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 영내에서도 균형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균형 통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균형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균형 성장 방법에 대해서 찾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TF도 중요하지만 큰 방향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더 중요해서 기본사회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 비해서 정말 그린 인프라를 풍부하게 갖출 수 있는 정말 좋은 도시입니다. 그 정도 말씀을 그렇게 제가 해석하고요.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예. 일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그 정도 말씀 제가 도입하려고 들었습니다. 합니다. 근데 뭐 성장에 집중하겠다, 균형 통합을 하겠다, 기본사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7월 1일 출범해가지고 100일 만에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좀 더 시간을 갖고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생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성장 이야기하고 뭐 균형 발전 이야기하고 그건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아니 지금 새로운 빈일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민생이 무너지고 있고 골목 상권 또 우리 소상공인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데 그 대책을 팍팍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중소상공인 대책도 충분히 그런 고민하고 것을 세워 있으니까 나가 제가 걱정하지 말하고 있어요. 마세요. 그런 것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100일 동안에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토론의 주도권
마지막으로 신정훈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 5분입니다. 김영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김영록 후보께서는 도지사 하시면서 막상 전남에는 집 한 칸도 없더라고요. 전남에는 집이 없고 서울에 온 가족들이 8년 동안 사셨다는데 그 아파트에 사신 거 맞습니까? 네, 전남에는 이제 저 친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완도에 집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형님 온 거주 가족이 집이고 서울에서 사시면서 서울에서 본인은 근무하는 근무지로서 전남을 선택하신 겁니까? 근무지가 제가 아니고 확인하고자 하는 저는 것은 주소가 전남에 있었고 제 제가 아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잠깐 것은 설명을 들어보세요. 제 말씀 좀 아내가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좀 아니 그렇게 제 들어보세요. 아내가 왜 서울에 살았느냐? 제 아내가 친정 부모님이 병원으로 우선 장모님 두 분 다 참 네, 됐습니다.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치매까지 또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자, 부모님을 지사님께서는 태하고 후보께서요? 모시기 위해서 좀 서울에 살았던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주도권 자꾸 토론에 대한 이야기하는 존중을 것은 좀 해주시죠. 예. 아니 지금 답변할 계속 시간 주시라 이 보시니까 말이에요. 답변이 훨씬 더 길어요. 다른 의원님들과 다른 후보들하고 대화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제가 묻는 것은 도지사라고 하는 그야말로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을 책임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늘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그리고 200만 도시를 만들겠다. 인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약을 하셨어요. 근데 본인은 정작 8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능력도 중요하지만 진정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소한 전남의 가족이 살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미안하게 생각해야죠.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 관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원래 이제 관사가 그 이제 한옥 관사가 크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많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바로 제가 민선 7기 도지사 되자 말자 그것은 처분을 해서 16억을 받고 이렇게 도 궁거에 넣었고요. 저는 지금 됐습니다. 아파트 관사에 네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명을 들으려고 그 하는 게 아니란 부분은- 말입니다. 그 부분 앞으로 잠깐 자, 이야기 더 후보자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 좀 존중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선 제가 단지 서울에 지산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8년 동안 가족은 서울에 살면서 전남을 살리겠다고 하는 지사 시절의 진정성을 묻는 겁니다. 아니 근데 자, 그 정도로 아들 하시죠. 딸이 서울에 사는 것은 직장이 서울에 있는데 그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자, 건 말이 안 맞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제 와이프는 제 안사람은 LH 사건 부모님을 이후에 공양하기 사회자님 좀 위해서 조정 좀 해주시죠. 서울에 살고 있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사회자님. 왜 아파트 관사를 좀 썼느냐 중단 좀 시켜주시죠. 그렇게 물은 것은 맞지만은 왜 제 가족보다 왜 서울에 살았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을 자, 합니다. 그것은 인신공격이죠. 아니 제 18년까지 와이프가 이를테면 부모님을 케어하기 아니 위해서 이렇게 서울에 계속, 살았는데 계속 진행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록 후보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LH 사태 때문에 1가구 2주택 국회의원이든 장차관은 다 처분했어요. 유일하게 전남지사 민주당 소속으로서 근무하시면서 해남의 아파트 파셨잖아요. 그리고 똘똘한 한 채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도민 입장에서 보면 업무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업무가 진정성이 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 답변 질문 한번 더 아닙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아니었지 않습니까? 너무 계속 그렇게- 이렇게 질문하면 저 너무 그렇게 토론 매정하게 못하겠습니다. 하시네요. 질문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줘야지. 아니요, 질문 하고 아니고요.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시네요. 멈춰주세요. 네, 지금 8년 동안의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김영록 후보께서는 공약은 대단히 화려합니다. 이렇게 일자리 10만 개, 기업 투자 유치 500조, 인구 400만 명을 늘리겠다. 이게 1호 공약을 발표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8년 동안 김영록 지사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인구가 무려 10만 명이 빠졌습니다. 단 한 번도 인구 그래프가 역전되어 온 그런 날짜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소위 말해서 투자 유치 지난 4년 동안 투자 유치 실적을 보니까 30조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실행률은 30%. 그런데 어떻게 500조 투자 유치 400만 명의 전남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으로 도민들에게 이렇게 이 선택을 요구하시는 건지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광주 전남 대통합에 나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라남도는 인구 청년 이민국을 두면서 사실 출생 기본소득도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전국에서 네. 최초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예. 통해서 김영덕 지사 혼자 다 토론하신 것 같네요. 출생률이 전국 거기까지만 1위예요. 듣겠습니다. 출생률이 전국 답변은. 1위이기 때문에 네. 그 후반전도 있으니까요. 후반전을 좀 왜 기대해 주시고. 공약을 400만 명이나 되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걸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답변할 시간을 두 주셔야죠. 분의 치열한 토론은 답변할 후반전에서 시간을 듣고요. 주셔야죠. 저희가 주도권 토론 때문에 지금 여기 스튜디오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열기를 좀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한 줄로 보는 경쟁자라는 코너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각 후보들에게 상대 후보 4명에 대한 평가를 한 줄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솔직한 생각을 한번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강기정 후보가 작성한 상대 후보에 대한 한 줄 평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후보들은 저희가 이 짧은 한 줄에서 다 이해가 되는데 민영배 후보에 대한 삼선을 봐라. 이거는 무슨 말인지 좀 강기정 후보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 우리 광주에 국회의원 8분 계시는데요. 다 초선이에요. 유일하게 민영배 의원님께서 후보님께서 재선인데 아니 재선 의원님이 3선하고 4선회에서 우리 호남의 정치적 무게감을 좀 더하고 중진 좀 돼서 위원장도 하시고 장관도 되시고 원내대표 최고위원도 좀 되시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겨우 재선해 놓으니까 던져버리고 통합시장이 나왔어요. 3선을 바란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민영배 후보가 작성한 한 줄로 보는 경쟁자 보면 여기에 다른 후보들에 대한 한 줄 평가는 다 이해가 되는데 김영록 후보에 대해서는 행정과 정치, 정치와 행정 이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한 줄 평이에요. 어떤 예. 의미죠? 사실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평가하기 참 어렵네 그런 뜻입니다. 평하기 어렵네. 평하기 참 어렵다. 그러니까 행정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정치에 뛰어드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를 하시다가 다시 이제 전남지사를 맡아서 하셨는데 굉장히 보니까 홍보도 잘하시고 그리고 그 성과를 냈다고 그 홍보하시는 거 보면 시민들하고 되게 좀 친밀하게 지내시고 그런데 뚜렷하게 지금 보이는 그런 성과는 잘 안 보여서 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다음 볼까요? 신정훈 후보가 작성한 한 줄로 보는 경쟁자입니다. 여긴 두 번째 강기정 후보에 대한 그 한 줄 평가가 재밌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열정맨. 좀 설명해 주시면. 축구 경기장은 변화무쌍하잖아요. 상황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항상 변화무쌍한 이런 어떤 이 경기장 내에서 주도적인 그런 돌파력을 구사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강기정 후보께서는 뭐 정치면 정치 또 이렇게 사회생활이면 사회생활 늘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주도성들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반전시키기도 하고 또 열심히 잘 풀어나가는 의미를 좋게 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열띤 토론을 듣다 보니 저도 잠시 헷갈렸는데 신정훈 후보 전에 김영록 후보
있었던 한 줄로 보는 경쟁자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록 후보의 한 줄로 보는 경쟁자에는 마지막에 민영배 후보에 대한 검찰 개혁 함께 싸워줄 정치인 시대가 미래 시대인데 어떤 의미인가요? 검찰 개혁에 민영배 의원께서 많이 노력해 온 점은 제가 인정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썼고요. 다만 그때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행정으로서는 광산구청장을 하셨는데 그때 그 역할이랄지 행정 경험이 쌓였다고 볼 수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비서실장이 아까 구속됐단 말도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주민들 평가를 제가 물어봤더니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때는 좀 답할 기회를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럴까요?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이건 아니잖아요. 뭐 그럼 그냥 넘어가시죠. 답변하시죠 그러면. 한번 답변을 꼭 하시고 싶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저를 재선 광산구청장만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 모시고 국정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금 2번째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에 가서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 누가 제일 처음 대한민국에서 해소했는지 시간이 정부직 오버됐습니다. 전화했는지 보시고요.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더 길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줄로 보는 경쟁자 이제 마지막 주철현 후보가 작성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제일 위에 있는 신정훈 후보에 대한 평가가 참 재밌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밀짚 모자를 쓴 제갈 공명 어떤 의미일까요? 예, 뭐 우리 신정은 후보님께서는 뭐 농민운동으로 시작해서 농업 농촌을 앞장서고 계시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뭐 이 같은 정치적 감각이라든지 지략에 뛰어난 책사형 그런 정치인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저희가 좀 쉬어가는 순서로 본 게 한 줄로 보는 경쟁자였고요. 다시 이제 후반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 역시 주도권 토론입니다. 네, 앞서 5분씩 드렸는데 좀 짧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1분씩 더해서 6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민영배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강기정 후보님께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광양제철소 주변이라고 그러니까 그 제철소 바로 옆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인근에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는 뜻을 말씀드린 거고 그게 실증을 지금 하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강기정 후보님 수소 산업의 성공 요인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수소 수소 산업이 산업. 성공하려면 네. 글쎄, 수소를 생산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소 생산은 태양이나 바람을 통한 물 분해를 통한 그린 수소 에너지 생산도 있고 네. 그레이 수소라 그래서 그 여러 다음에 가지 또 생산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요? 네, 성공하려면. 생산이 중요하고 네. 생산을 이동시켜서 네, 운송을 해야죠. 운송시켜서 예, 예, 예. 그 수소를 생산하는 것.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광양제철의 수소 전환으로 네. 석탄을 수소 그 다음에 전환. 중요한 게 뭡니까? 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수소를 자, 활용하여 수소 산업이 교통 성공하려면 제가 그냥 설명해 네. 드릴게요. 수소 산업이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수요입니다. 수요. 그래서 수요가 먼저 있어야 그래야 생산과 운송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되셨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 원전 이거는 전기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 화석 연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석 연료를 이용하려면 수소 전환 않는 게 오히려 낫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 수소를 하려면 수전의 방식이나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못한 그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 이런 걸 좀 하려면 LPG 같은 걸, 가스 같은 걸 통해서 개질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소 산업이 성공하려면 수요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요가 있어야 생산하고 운송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광양제철소 주변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광양제철소가 지금 수소를
수소 수요를 가장 많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이걸 생산해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다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그러셨죠? 그 수소 얘기 나오니까 그 철강소 주변에서 어떻게 수소를 만드냐 그러는데 혹시 제철소 주변에 수소 생산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철소 주변에서는 광양제철 같은 주변에서는 수소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아까 LNG 계지를 LPG 계지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예를 LNG든 들면은 LPG든 LNG 비슷합니다. 터미널이 크게 다르지 않고요. 아니, 그만하세요. LNG 터미널이 제가 들었으니까 부분에 그만하시고요. 있지만은 수소 계지는 아직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아니 놓치고 수소가 계시는데 광양제철 주변에 안 나온다니까요. 아이고 수소에 그건 또 다른 생산 방식은요. 여수 산단에 일부 수소가 생산되고 있는데 여수 아이고. 산단에 쓰고 그게 남는 게 후보님, 없습니다. 남는 게. 후보님 지금 모든 분들이 다 불만이세요. 후보님이 혼자 말씀을 계속하니까 되게 불만이시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요. 광양제철소 주변에는 엄청난 석탄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 CO2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여기에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 기술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광양제철소 주변에 수소 환원 제철이 필요하냐 하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운송, 소비, 수요 이 중에 수요가 지금 제일 중요해요. 수요가 광양제철소에 엄청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광양제철소를 수소환원 제철로 가기 위해서 수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수소환원 제철로 전환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주철현 의원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주철현 의원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우리 석유화학을 정상화시키고 또 광양제철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은 첫째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둘째 탄소 중립이 이루어야 되고 또 수소하는 제철 광양제철은 수소가 필요하죠. 그게 SMR 중에서 이렇게 소형 모듈 원자로 중에서 고온 가스로를 실증하게 되면 활용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고온 가스를 활용하게 되면은 900도 이상의 고온의 열을 탄소 발생 없이 생산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 이룰 수 있고 가격 경쟁 이룰 수 있고 여기서 또 수소가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안정적으로 이 수소를 활용해서 광양제철에 수소하는 제철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과 총리께 계속해서 이 여수 광양 지역에는 SMR 고온가스로 사업을 빨리 해주라라고 여러 번 요청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 주변에서 SMR 고온가스로 SMR도 또 아주 다양한 이 원자로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방식을 활용하면 바로 그 광양제철소 주변에서 수소 생산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석유화학 산단이 대한민국 최고의 석유화학 산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곳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철소 주변에 그 수소를 생산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에 SMR 같은 거 도입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이걸 수요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고 수소 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분 열띤 토론 덕분에 저희 그 유튜브 동시 접촉자 수가 4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좀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하실 때 어떤 분한테 하는지 이름을 먼저 말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이번 토론의 주도권은 김영록 후보입니다. 예, 민영배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수소가 광양 제철소 인근에서 많이 생산된다 말씀했는데요. 생산되어야 한다. 생산된다. 여수 생산되어야 한다. 여수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했는데 금방 말을 바꾸네요. 여수 석유화학 산단 주변에서 수소가 생산된다지만은 부족해서 그걸 광양 제철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CCUS를 통해서 탄소 포집 기술로 수소를 생산한다. 이것은 미래의 이야기고 지금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하겠다는 걸 가지고 지금 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조금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LNG 개지를 해서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것은 묘도에 LNG 터미널을 지금 구축 중에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주로 여수 석유화학 산단의 수소가 부족해서 거꾸로 수소를 그쪽에 공급해야 될 처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정확하십니다. 광양제철소의 수소환원 제철을 위해서는 대량 수소가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은 재생에너지나 영광원전의 핑크 수소가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는 주철원 국회의원님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이 동부권의 앞으로 순천 여수 강양을 특례시로 승격해야 된다. 그런 지금 요청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특례시로 승격해서 동부권 메가시티 72만 특례 도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광역과 기초 사이 준광역적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수 순천 고속도로도 구축을 하고 수소 트램으로 이 3개 도시를 다 연결을 한다. 그다음에 동부권에는 반도체, AI, 로봇 같은 그런 산업을 유치를 하는데 미래첨단 국가산단 200만 평을 조성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여수공항도 3,200m로 활주로를 연장해야 된다. 국제공항 승격도 앞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주철원 국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내외국인 카지노 리조트를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지금 원정 도박이 4조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내로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고 앞으로 30년에는 일본 오사카에 이런 내외국인 카지노가 대형 카지노가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 원정 도박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가는 그런 또 일반인까지도 휩쓸려 가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내외국인 카지노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특례시로 되면서 한국환경공단 가장 큰 공공기관인데요. 이런 공공기관 또 동부청사도 기능을 확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광양제철은 지금 여건이 사실은 그래도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세계적인 철강 기업인데 요즘에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수익을 내면은 포항제철 울산에 있는 공장에선 결국 수익을 못 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이 법인 분리를 통해서 광양에 수익이 나는 것을 광양에서 지켜서 광양 지역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례시 승격관과 이런 문제를 저는 주철원 후보님과 함께 이 통합 특별시 시장으로서 함께 모든 것을 협의하면서 잘 풀어나갔으면 하는데 우리 주철원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우리 김영록 후보님의 동부권에 관한 자세하고 자상한 배려기 세심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딱 두 가지만 더 좀 대체적으로 우리 후보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하고요. 다만 특례시를 만드는 문제는 여순천 광양 합해도 100만이 안 돼서 사실상 현재로서는 어려운 형편이고요. 또 특례시 3개 시가 통합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전남 광주 통합인 것처럼 똑같이 주된 사무소를 어디다가 둘 것이냐 이게 또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돌출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특례시 요건도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행정통합 필요성 사실상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고 사실상 동부에서 이제 특례시 말이 나오는 것은 이 광주나 무안 주된 청사 도라든지 광주 통합시의 광주 청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약간 동부 주민들이 소외 의식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반감의 발로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수소 자꾸 영광 원전에서만 수소를 갖고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SMR 중에 구온가스로 하게 되면은 수소를 대량으로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서 석유화학 문제도 해결하고 또 광양의 수소하는 제철도 해결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추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외국에서도 이런 청사 문제는 주로 현재 어느 한 곳으로 통합하지 않고 외국에서도 이런 통합의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대로 인정하면서 주로 통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제 광주 전남 통합 특별시가 되면서 동부권이 소외받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까 신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통합특별시장에 당선이 되면은 저는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아내와 함께 여기서 거주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전 가족이 서울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저는 서울 출장을 가더라도 집에를 안 가고 바로 내려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일에 추진하고 있고 서울에 가서 출장 가서 뭐 하루 이틀씩 머무르면서 지내는 그런 경우는 없다. 네, 여기까지 주도권 토론을 마치고요. 이 다음에는 신정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6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김영록 후보님께 아까 반론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광주 전남의 특히 전남 지역의 시군 시장군 수 중에서 자기 지역에 집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정치인의 부동산 윤리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지역의 농민관으로서의 그 지역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 인구 소멸 지역의 농민관으로서 도지사를 8년 하면서 단 한 번도 가족들이 와서 살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 출마하신다면 먼저 수도권에 집을 처분하고 출마하시는 것이 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김영록 후보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집을 처분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국힘당에서 이 정도로 탄핵해서 넘어가겠고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민영배 후보에게 좀 묻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선거가 개인의 공약이나 말재주로 검증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전남 정치인들에게 부족한 것은 진정성과 치열함입니다. 특히 이제 민영배 후보는요, 지금까지 검찰 개혁 과정에서 보여주신 선명성, 또 나름대로의 도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는데 최근 들어서서 여러 가지 엑스파일이라든가 방금 전에 강기정 후보께서 지적하신 10년 전에 어떤 그 비서실장의 또 과오 뭐 이런 것들도 참 좀 내가 알고 있는 민영배 후보하고 좀 다르네 하는 것들을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엊그제 잘 아시겠지만 AB 경선 이후에 득표율을 조작했다 해가지고 가장 강력하니 성명도 내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 득표율 조작된 이 문자는 선거 테러에 해당한다. 아니면 소위 말해서 범죄 행위다. 그래서 후보 사퇴까지 시켜야 된다. 심지어는 다 까자.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그런 기자회견 하는 그 당시에 저는 이런 이 카드를 제가 수없이 인터넷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후보에게 직접 보내드렸어요. 그게 발표한 다음 날 오전 9시경입니다. 자, 이 도민들이 알까 두렵습니다. 지금 민영배 후보의 얼굴에다가 막대 그래프에 33.4%를 득표했다. 그리고 이것은 민영배 캠프는 참관인을 통해서 확인된 득표율만 공개한다. 알고 보니까 이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것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거고, 야, 이 숫자를 보면 누구나가 선거 다 끝났네. 민영배 후보 찍어야 되겠네. 이런 대서론을 조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문제는 캠프의 실수인지 후보가 용인하지 않는 실수라면 당연히 깨끗이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후보가 평소에 자기 이미지에 맞게 이 득표율은 본인이 확인한 득표율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주시든지 잘못 나간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의 후보로서 자격이 굉장히 의심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네. 조금 오해를 심하게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가짜 뉴스 공세에 진짜 뉴스로 대응한 겁니다. 자, 제가 한 건 아닙니다만. 좋습니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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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이게 진짜 뉴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거 제가 본인이 지금 이 33.4%가 득표율입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아래 보시면 아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잠깐만요. 광전남 이게 단체장- 본인의 경선 과정에서의 득표율이냐고요. 경선 득표율보다 낮습니다. 이게 낮은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확인한 경선 그렇게 득표율보다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낮은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낮습니다. 이게 낮는데 지금 예비 경선 과정에서의 득표율은 33.4%가 더 높습니까? 아이고 평소에 점잖으신 우리 신정훈 후보께서 지금 그 밑에 써져 있는 걸 지우고 나오셨는데 원래 이 앱카드는 제가 물론 지시한 건 아닙니다만은 자. 하도 그 가짜 뉴스가 정신없이 도니까 자, 민영배 후보님 잠깐 어떻게 중지해 대응할까 주십시오. 하다가 중지해 주십시오. 여론조사 결과를 여기다 활용한 거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 알게 있어요. 예. 자, 우리가 근데 한번 거기 다시 지금 한번 봅시다. 여론조사 결과라는 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작은 깨알 같은 글씨로 아 이게 왜 안 보입니까? 1월 31일 날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 예. 그것도 광주 쪽의 시민들의 모집단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예비 경선 통과 감사합니다. 압도적 지지 34.4%예요. 결국은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득표율이 아니라는 거. 본인의 득표율하고 전혀 상관없고 신정훈 후보님 제가 득표율이라고 한 적이 없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엉터리 말도 안 되는 득표율이 돌아가 알았습니다. 있는데 저는 민영배 후보의 도덕성이나 선명성을 여기서 최종 판단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저는 예. 본인의 1월 달 여론조사 결과 특별히 전혀 상관없는 광주 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의 예비 경선 득표율 결과로 이렇게 오해하게끔 만든 이런 카드를 대량으로 배포한 민영배 후보에 대해서는 아니요, 다시 사과하십시오. 네네네. 지금 민영배 후보는 이 문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후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저희끼리는 지금 대화가 되지만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방송을 보시는 분은 지금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제주입니다, 제주. 그건 제주예요. 돌아다니니까 그건 네네. 말이에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민영배답지 않은 이야기예요. 민주당답지 않아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여러분 두 분이 하시는 얘기를 저희만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못 들어요. 그 조작된 자료를 돌린 건 네. 민주당답습니까? 저는 그 제가 누가 돌렸다는 모르죠. 이야기죠. 누가 돌렸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대개 보는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저희의 이 토론을 들어야 될 잠깐만요. 자기 얼굴에다 득표율을 써면서 발표한 사람은 민영배 후보밖에 없어요. 잠깐만요. 아니고 자기 얼굴이잖아요. 두 분 그만하시죠. 결과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두 분 그만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는 저희는 대화가 되는데 맞습니다.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네. 대목은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주철현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록 후보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대통령이 원하는 특별시장 후보라는 슬로건을 쓰고 계십니다. 22년 대선 당시 저는 전남 국회의원 중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 공개 지지하고 경선을 책임지고 현장을 뛰었는데 당시 지사였던 후보님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되자 본선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 지난해 대선 때는 우리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정권 창출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과 국민이 총력전을 펼치던 그런 시기였는데 후보님은 현재 지사로서 뜬금없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2달 가까이 개인 정치에 몰두하면서 많은 우리 도민들과 당원들을 실망을 시키셨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분이 지금 와서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수 국민과 당원들은 오히려 대통령 뜻과는 가장 거리가 먼 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후보님의 입장을 정확히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철현 후보님, 주철현 후보님 잘 물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 그때 당시 2021년 경선 당시에
도지사로는 어떤 특정 후보를 밀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가까운 분들은 이재명 후보 캠프에 가서 일을 한 분들도 계셨고 저는 응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본선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도지사가 선거에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도지사를 그렇게 말씀하신 건 맞지 않고요. 그렇지만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재명 후보 본선 캠프에 가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도지사로는 그런 것을 나타내서 말할 수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선 때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부분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호남 정치도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어떤 상황에서는 막 공격이 같은 민주당 경선에서 공격이 막 들어올 때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 서겠다. 그런 증거는 제가 고법에서 그 선거 공판할 때 무죄를 확신하고 제가 고법에 가서 그 현장에 가 있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악수하는 장면이 텔레비에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을 해왔고 가깝게 사실은 이렇게 소통해 왔지만은 현실적으로 도지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우리 신정은 후보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뭐 아픈 질문일 수도 있는데 또 유권자들의 뭐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후보님은 나주시장 시절에 특정 사업자에게 거액의 보조금을 불법 지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시장직을 중도 하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4년 6월 감사원에서 4억 4천만 원 변상을 통보받고 또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완납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후보님과 함께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았던 나주시 공무원들은 변상금을 모두 납부한 반면에 후보님은 삼선 국회의원으로 지난 10년간 얼추 잡아도 12억 이상의 세비를 받았을 건데 그중 2억 8천만 원만 납부하고 여전히 1억 6천만 원이 미납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장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나라와 지방정부에 거액의 손실을 끼쳤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으로 결정적인 하자라고 생각되는데 후보님은 연 25조 원의 거대 예산을 담당하는 통합광역시장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물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 나주 화해단지와 관련돼 있는 저의 판결은 애초에 검찰에서도 전혀 무혐의로 처분했던 사건입니다. 행정공무원 특히 단체장으로서 정당한 행정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차 광주지검 특수부의 수사가 종결됐던 사건입니다. 이걸 목적의식을 가지고 저를 정치적으로 음해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다시 재수사가 돼가지고 이 기소가 되었지만 1심에서 또 무죄가 판결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이걸 완벽하니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제가 무죄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검찰에서든 사법부에서든 유무죄를 오갔던 사건입니다. 저는 그때 현장을 담당했던 시장으로서 그때 제 판단이 가장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요. 제가 일단은 최종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롯이 저의 정치적인 책임으로 안고 갑니다. 그리고 부과되고 있는 이 변상금도 제가 10년 동안 거의 매달 300만 원 가까운 돈들을 빠짐없이 냈습니다. 그것은 수납기관인 나주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약속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주어져 있는 부당하고 억울한 판결이지만 그 판결을 존중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그 변상금 그 반납 그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 이번 달에도 했고 이 다음 달에도 했고 그래서 머지않아서 충분히 완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꼭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상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기정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6분의 시간입니다. 네, 민영배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광양제철이 수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수소를 어디서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광양제철 주변에 좋습니다. 뭐 광양제철소 바로 근처는 아니어도 됩니다. 여기서 만든다 그러셨는데요. 물으니까 뭐 수전해를 하신다, LNG와 LPG도 막 섞어 써버리고 지금 이것은요 현장 정치를 하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광양제철소 즉 포스코 광양에 가보면 수소가 얼마나 필요하고 수소가 와야 될 것은 영광에서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와야 되고 SMR을 설치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물분해하고 수전해해서 아리백 태양광 발광 해상 풍력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 명백한 사실인데 이 전문가와 일부 이론가들의 어떤 조언을 듣고 그렇게 주장해 버리면요 시청자들이 헷갈립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SMR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냥 SMR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자, 5년 걸립니까? 10년 걸립니까? 대개 지금 그냥 10년이냐 5년이냐? 현재 기술로 보면 네. 4년에서 5년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모듈을 가지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직 상용화가 돼 있지 않아서 이건 미래 기술이고요. 제가 이거를 2010 국가에서 됐습니다. 2019년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이 대한민국의 원자력 연구원 원장에 해당되는 분의 요청으로요. 제가 3천억 예산 그때 있으면 충분히 실증한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저도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지금 내년쯤이나 내후년쯤이나 SMR의 어떤 안전성, 실증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될 건데요. 어쨌든 광양제철에 가장 수소가 많이 필요하고 그 수소를 어떻게 공급받을 건가의 문제를 굳이 본다면 김영록 후보자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민영배 의원님, 지금 김영록 후보님도 그렇고 주철현 후보님도 그렇고 전남의대를 50명 예를 들면 지금 100명 티오 정원을 배정받았는데 정부로부터 50명 두 개의 의대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네. 그 자체를 온전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학들이 서로 합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50명, 지금 100명 티오를 이제 전남에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50명의 의대를 만드는 거에 이재명 대통령은 동의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장입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논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 아니, 논의가 문제가 의대를 아니라 둘로 나눠서 네. 목포에 50명, 순천에 50명 대학을 두 개 두고 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고요. 아니, 저는 동의하시냐고. 아니 동의하지 않는다니까. 아니요,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안 하면 됐습니다. 오히려 김영록 지사님. 지금 50명을 나눈다, 학년을 나눈다. 그냥 나오면 아무 이야기나 해버려요. 이래도 아무 이야기나 좋고 저래도 아니죠. 좋고. 잠깐 들으세요. 급기야 이제 자기 부정까지 해요. 작년 12월에 김영록 당시의 지사님과 양대학 총장님이 합의서를 썼어요. 100명으로 한 군데에 어떤 대학, 두 대학을 통합시켜서 100명짜리 의대를 만든다. 의대를 가져가지 않는 대학은 대학 본부를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오늘은 50명짜리 두 개 의대를 만드는데 동의하는 것처럼 동의하지 않아요. 하고 있고요. 주철현 후보님.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던데 정말 50-50으로 동의하십니까? 네, 이것은 하나 대학이 100명 정원이 100명의 의대를 만들 때 캠퍼스별로 분할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자는 겁니다. 의대 정원이 자꾸 50명이라고 그러는데 두 개 의대 아닙니다. 하나 의대에 알았습니다. 캠퍼스별로 분할돼서 모집해서 교육하고 됐습니다. 병원 두 개 됐고요. 만들자는 이야기죠. 됐고요. 가능한 예. 이야기고요. 실제 많은 대학에서 캠퍼스별로 분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가 무슨 좀 품위 있게. 아니 답변 기회 주셔야죠. 다들 답변 조용히 기회 하세요. 주셔야지. 제가 주도권 아니. 잠깐만 주철현 후보, 김영록 후보 조용히 하세요. 이건 뭔 지금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자, 제가 묻겠습니다. 정치권이 관여해서 통합의대 내지는 전남의대가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오늘 김영록
후보자의 발언을 듣고 또 이제 그런 얘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는 김용록 지사님께서 후보자이기 전에 대학 전남의대 유치를 공모했어요.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도에서 시간 나가는데요. 도에 부사장님 답변할 시간 콩나물 주게 하세요. 아니 콩나물이 아니라 답변할 시간을 줘야죠. 잠깐만 다 시간 다 기다리세요. 아이 참. 그 재작년에는 공모까지 했는데 자꾸 대학에 맡기면 뭔 수가 난다처럼 이렇게 공모를 하다가 이야기하는 통합으로 것은 가는 길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급기야 그래서 또. 통합을 했고 잠깐만 좀 기다려 보세요. 아니, 시간이 다 됐지 않아요? 아니 기다려 보세요. 답변할 시간이 없는데 답변할 시간을 줘야죠.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토론을 좀 품격 있게 하셔야지. 어른이 돼서 그럽니까? 어른한테 함부로 하십니까? 어른이 어른다워야지 어른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답변할 시간을 그럼 드리는 걸 사회자가 들으신다 그러니까 주청사 문제를 자꾸 주철현 의원님께서 꺼내시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5국 3특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경쟁에서 우리 특별시가 이기려면 중심이 서야 된다. 그 중심이 광주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자꾸 또 이걸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김용록 지사님 후보님께서는 또 당선되고 무슨 공론화를 해서 난리 법석을 떨겠다는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네, 지금 소리가 꺼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용록 후보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두 개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 통합의과대학을 하나를 만든 거죠. 그런데 학사 운영을 양쪽으로 나눠서 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런 부분은 대학 총장들끼리 협의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의과대학 주소를 어디에다 두느냐, 대학 본부를 어디에다 두느냐, 양 대학이 협의해서 결정할 일이지. 그것을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난번에도 김대중 대학교로 하자고 해서 난리가 나가지고 한때 순천대학교에서 통합이 부결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정치권이 개입하지 말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요. 마무리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오늘 토론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각 후보에게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용록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후보님이 오늘 토론이 정책 토론 위주가 아니라 좀 네거티브로 흘렀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좀 정책 토론 위주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뭐 저의 그 고향사랑 전남과 강주에 대한 애향심을 마치 의심한 듯한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정말 그동안에 전남도청에서 근무할 때나 중앙에서 근무할 때나 오로지 우리 전남을 위해서 또 우리 호남이 어떻게 소외받지 않고 이 낙후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 왔는데요. 오늘 부동산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저한테 또 공격에 오는 것을 보니까 그 부분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향사랑 아무리 내 고향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문제만큼은 또 그렇지 않다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각적으로 제가 앞으로 매도를 통해서 서울 지분 정리를 하고 여기 광주나 전남이나 어디로 가야 될지 잘 정해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시도민들의 뜻을 따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특별시 4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갈등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오늘 토론도 보면 어느 정도 좀 갈등 양상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갈등이 많을 수 있을 때는 행정 경험을 통해서 그런 갈등을 잘 봉합할 수 있는 사람, 인내와 소통을 통해서 그런 것을 봉합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되고 그다음에 특별시의 미래 청사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전과 그런 경륜을 갖춰야 되는데 저 김용록은 뭐 재선 국회의원도 했고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했고 전남과 또 중앙에서도 근무하면서 항상 혁신적인 일로 성과를 내는 그런 행정가이자 정치가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전남 그리고 강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은 통합특별시장이 되면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정훈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시도민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번 전남 광주 통합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 통합이라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지방 소멸, 수도권과의 초격차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통합이었습니다. 이 통합이 5조원 그리고 행정특례에 의해서 우리 신세가 금방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합은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더 주도적으로 이 주어진 조건들을 잘 활용해서 새로운 전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이번에 정책도 공약도 중요하지만 후보자들의 진정성과 도덕성을 강조했던 것은 우리 전남 정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해져야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내내 민주당에게 맡겨진 전남 정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별 희망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8년 동안 수도권에다 가족 살게 하고 본인만 출퇴근하는 그런 도정으로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선명성 그리고 그야말로 말재주 중요합니다. 그러지만 거기에는 진정성이 꼭 진실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득표율을 조작해서 아니면 가공해서 아니면 착각할 수 있도록 카드를 만들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후보가 어떻게 전남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로운 각오로 전남 광주의 미래 신정훈이 함께 열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철현 후보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전남 광주 특별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함께 토론해 주신 네 분 후보님들께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하고 우리 정치적으로 헌신과 희생을 해온 우리 전남 광주가 새롭게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전남 광주 시도민 여러분께서 통합이라는 위대한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통합특별시 초대시장은 이런 320만 우리 특별시민들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또 전남의 시군들이라든지 농어촌 소외되는 지역도 없이 균형 발전시킬 그럴 능력과 또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수시장으로 종합행정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또 국회에 들어와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윤석열 독자정권 싸워 이겨내고 4기 민주정권 전남 도당위원장으로서 압도적 지지로 만드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처음부터 이재명과 함께 하면서 특별한 신뢰관계를 가지고 이재명 정부와 굳건하게 손잡고 이 전남 광주 확실한 지원, 관심과 배려를 받으면서 미래 대도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저 주철현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정직하고 진솔하게 시민을 참주인으로 모시고 정치를 해온 주철현 믿으시고 이번에 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저 주철현을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남 광주 화이팅! 네, 계속해서 강기정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큰 소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봉숭아 학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렴도도 점검하고 따져 물을 건 물으면서 정책 토론도 해야 됩니다.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큰 320만의 광주와 전남을 이끌어 가겠다는 이 리더를 뽑는데 왜 따져 묻지 않습니까? 도덕성도 따져 물어야 되고요. 추진력도 따져 물어야 되고 정책도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발 따져 묻는데 서로 좀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주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국 3특 체계를 이야기할 때 광주의 중심을 잘 세우고 순천권과 목포권의 서부 동부의 거점을 잘 세워야 된다. 이렇게 5국 3특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걸 자꾸 부정하고 광주의 힘을 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수도권하고 해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결정할 때 결단해 줘야 됩니다.
무슨 공론화위원회를 만든다, 의견을 듣는다, 안 들어도 될 일을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8년 복합 쇼핑몰 모두 했다가 작년에 착공한 거 아닙니까? 18년 동안 지하철 2호선 하는데 18년 의사결정하는 데 걸린 거예요. 군공항도 18년 걸려서 이제 예비후보지 발표하지 않습니까? 청사 문제, 의대 문제 앞으로 많을 겁니다. 결단할 때 결단하십시다. 무슨 공론화가 무엇을 더 토론하자는 겁니까? 후보자의 도덕성 중요합니다. 민영배 후보님이 10년 전 일이라고 해서 나는 10년 전인 줄 알았더니 최근까지 4급 보좌관 지역 사무국장이에요. 왜 안 중요합니까? 회피하지 맙시다. 당당하게 잘못은 인정하고 잘한 것은 자랑하고 좀 그렇게 페어 플레이를 하면 좋겠어요, 저는. 네, 마지막으로 민영배 후보 발언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320만 전남 광주 특별 시민 여러분, 어떻게 토론 잘 보셨습니까? 저는 신정훈 후보의 저 치열함과 진정성에 대한 관심 높이 평가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짜 뉴스가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예비경선 득표율을 조작하고 작전 세력의 준동을 방치하거나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대응이 필요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공개하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공개 요청하자고 다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무 분도 답을 하지 않고 계시죠. 뿐만 아닙니다. MB 정권이 사실은 저를 사찰하고 어떻게든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개인 간에 이루어졌던 거래를 일탈로 몰아서 처벌했던 사례. 그래서 제가 보좌관으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례를 이 경선판에서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그냥 네거티브를 하자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통합의 시대입니다. 통합은 우리의 서러운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통합 논의를 하면서 전남 광주에 대한 그 이후에도 엄청난 지원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기회가 온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통합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복합 행정 능력을 갖춰서 대통령의 지원을 지역의 성장과 시민의 삶의 개선으로 바꿔낼 사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특별시는 한 단어로 힘입니다. 서울에 휘둘리지 않는 힘, 시민의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 우리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제가 앞장서 보려고 합니다. 길을 내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이재명, 전남 광주 민영배. 민영배는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5 후보의 진심 어린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5분의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토론이 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꼼꼼히 비교하고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320만 시도민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를 선택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당 민주당 후보 토론회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